Dobro. History. Archive. 2005년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과학이라는 이름의 종교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과학자가 국가적 영웅, 아니 거의 신의 반열에 올랐고 그의 연구는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여겨졌죠. 그런데 이 거대했던 신화는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을까요? 오늘은 한편의 과학사 기극이 어떻게 한 나라 전체를 홀리고 또 기만했는지 그 사건의 해부도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특이하게 클라이맥스부터 시작해보죠. 2005년 11월 24일 온 국민의 영웅이던 황우석 박사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는 아주 굳은 표정으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죠. 연구 과정에 윤리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 이 정도를 시인하는 충격적인 기자회견이었어요. 다들 이 고백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진짜 광기는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역설이에요. 황우석 박사는 분명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대중의 반응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박해받는 순교자로 만들고 진실을 파헤치던 언론을 매국노라며 맹공격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사과는 사기극을 끝낸 게 아니라 오히려 진실에 맞서는 거대한 전쟁의 시작을 알린 셈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이성적인 판단 대신에 이런 맹목적인 믿음을 선택하게 만든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좋습니다. 이 엄청난 반발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황우석이라는 신화가 대체 얼마나 거대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졌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한 명의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국가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거대한 합작품이었거든요. 제1호 최고 과학자,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황우석 박사에게 공식적으로 부여한 칭호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로도 없었던 정말 말 그대로 전무후무한 타이틀이었죠. 이 순간부터 그는 그냥 뛰어난 연구자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공인한 상징, 그 자체가 된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특혜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대기업 총수가 직접 나서서 10년 동안 무제한으로 쓰라며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을 줬고요. 국가 공식 기록물인 우표에 그의 업적이 새겨졌습니다. 그의 연구는요, 누구도 감히 의심하거나 검증할 수 없는 성역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과학자가 아니라 거의 국가 원수급의 대우를 받았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견고해 보이던 성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놀랍게도 프로젝트 가장 깊숙한 곳, 한 용기 있는 내부자의 목소리에서부터였습니다. 닥터 K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유영준 연구원. 그는 연구 과정에서 벌어지는 비윤리적인 문제들, 그리고 데이터 조작의 징후를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제보하기로 결심하죠. 하지만 진실을 말한 대가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그는 직장을 잃었고 거의 1년 반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며 나라를 팔아먹은 배신자라는 끔찍한 낙인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 제보를 받은 MBC PD수첩의 한학수 PD 역시 엄청난 심리적 압박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심정을 스톡데일 패러독스에 비유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막연하게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황은 최악이지만 나는 이 냉혹한 현실을 똑바로 보고 끝까지 간다는 그런 굳은 다짐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대중과 언론이 진실을 외면하는 동안 황우석의 주장에 치명타를 날린 건 정말 뜻밖의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름도 얼굴도 없는 젊은 과학자들이었죠. 이 사건의 진짜 영웅은 바로 브릭이라는 생물학연구정보센터 웹사이트에 모여있던 디지털 탐정들이었습니다. 기성학계가 침묵하고 있을 때 이 익명의 과학자들이 진실 규명의 최전선에 나선 겁니다. 이들이 찾아낸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황우석 팀이 논문에 실은 11개의 서로 다른 줄기세포 사진들을 분석해보니까 어라? 알고 보니 딱 2개의 사진을 가지고 복사하고 돌리고 뒤집어서 11개인 척 조작한 거였습니다. 서로 다른 11개의 세포가 아니라 교묘하게 위장한 단 2개의 세포였던 거죠. 이 간단하지만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 앞에 거짓말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브릭에서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모든 것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익명의 과학자들이 던진 작은 돌멩이가 거대한 눈사태를 일으켰고 공동 연구자의 폭로와
대학의 공식 조사가 이어지면서 단 3주 만에 그 거대했던 신화는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황우석 박사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였던 노성일 박사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줄기세포는 단 하나도 없다. 이 순간 더 이상 음모론이 끼어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과학적 사기라는 그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거죠. 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았으니 더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입니다. 대체 무엇이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이토록 거대한 망상에 빠지게 만들었던 걸까요? 그 핵심에는 바로 과학적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황우석의 연구는 단순한 과학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 수 있다는 민족적 자부심의 증거로 소비됐던 거죠. 그러니 황우석에 대한 비판은 곧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여기에 몇 가지 재료가 더해졌습니다. 우리도 노벨상 한번 타보자는 국가적인 열망, 사실 검증은 내팽개치고 받아쓰기에만 급급했던 언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믿었던 영웅이 거짓이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보다는 아니야, 이건 거대한 음모야 라고 믿는 게 심리적으로 더 편했던 대중의 마음.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킨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광기가 끝난 뒤에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처벌과 개혁, 그리고 우리가 얻은 교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황우석 박사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고 교수직에서 파면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과학계에는 연구윤리를 강화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적 변화들이 생겨났죠. 하지만 진실을 밝힌 사람들은 수년간 말 못할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데에는 정말 값비싼 대가가 따랐던 겁니다. 하지만 이 뼈아픈 실패가 남긴 긍정적인 유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더 성숙하고 투명한 연구 환경을 만드는 꼭 필요한 예방주사가 되었습니다. 맹목적인 성과주의가 어떤 참사를 낳았는지 똑똑히 봤으니까요. 2005년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실은 우리가 믿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냉정한 증거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말이죠. 가짜뉴스와 온갖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바로 오늘날 우리는 과연 이 믿음과 사실의 차이를 제대로 구별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을 계속 곱씹어보는 것.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황우석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겁니다.